안녕하세요, 최유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바람의 전투기와 항공모장 개발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기술을 축적한 LIG 넥슨이 7월 초 개최된 세미나에서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LIG 넥슨이 4대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군의 소요가 있을 때 개발하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미래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발을 시작해 2028년과 2029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한다는 계획으로 선진국들을 초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IG 넥슨은 천궁2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해군과 해성, 청상어, LSAM, 현공, 최근에는 국가연과 천룡 장공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LIG 넥슨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항공모장으로 지금까지는 개발 능력이 부족해 도전하지 않았지만 보람의 전투기가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도입에 관심을 높이면서 수출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어 국산 항공모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람의 전투기뿐 아니라 윙맨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 여기에 카이에서 최근에 무인 함재기까지 자체 개발하겠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이러한 무기체계에서 운영할 항공모장이 대량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LIG 넥슨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체적인 자금을 투입해 공대공 미사일을 연구 중에 있으며 새로운 사업 계획을 통해 두 종류의 공대지 모장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람의 전투기에 필요한 모장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연과 협력하고 있는 천룡 미사일 사업으로 인해서 충분히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3년에서 4년 내 시제탄을 개발해 성능을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신형 미사일은 250파운드급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유도폭탄으로 미국이 개발한 SDB-2나 유럽에서 개발된 스피어 미사일처럼 전투기 내부 보장층에서도 여러 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된 장거리 유도폭탄 혹은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1000파운드급의 스텔스 장공지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천룡하고 임무가 겹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통합하고 모듈 형식으로 개발해 임무에 따라 탄두를 교체해서 다양한 임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LIG 넥슨이 세미나를 통해 공개한 미사일 형상은 전방위 삼각형 스텔스 외형으로 적외선 광학창이 설치되며 극단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어 RCS 값을 최대한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서 개발한 재짐이나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에서 개발한 NSM 스텔스 미사일과 대등한 생존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장공지 미사일의 경우에는 핵심이 모듈형 탄두로 설계된다는 것으로 무인기처럼 군집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고폭탄, 전자전 재밍탄, EMP탄, 확산탄, 관통탄 등 여러가지의 탄두를 장착한 비행편들을 적지로 투입해 미사일이 군집 드론처럼 임무를 나눠서 작전하게 만들 수 있어 방어가 어려운 동시에 포화 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상 표적뿐 아니라 해상에서 움직이는 방공함도 군집으로 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발해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지스함도 빠르게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고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듈형 설계뿐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합하며 실시간으로 임무 변경이 가능하고 작전 계획까지 비행 중에 바꿀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AI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자율비행으로 적진을 침투하는 것뿐 아니라 적의 방어 능력을 분석해 최적의 공격 스케줄을 짜낼 수 있도록 초당 수십만 번의 연산을 통해 최적의 비행 스케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례로 더미탄을 앞세워 적의 방공 능력을 시험하고 레이더를 가동할 시 EMP탄이 먼저 공격해 탐지 능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관통탄이나 고폭탄을 장착한 미사일이 2파 공격으로 완전 패배하는 작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사일이 군집 드론의 역할까지 가능하도록 개발하며 수백 킬로미터 이상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완성해 선진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첨단 미사일들과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된 첨단 미사일의 경우 생산량이 적고 비싸며
한국산 무기 체계를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제3세계나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해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략 물자로 지정해 판매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LIG 넥슨이 이러한 점을 노리고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두뿐 아니라 새로 개발되는 미사일에 엔진을 장착하지 않은 활공형까지 추가해 미사일 생산 단가를 줄여 염가형 모델로도 개발해 도입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으로 폭탄과 미사일로 구분하기 모호한 새로운 개념의 공격 무기 체계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형 미사일은 250파운드급으로 사거리는 최대 100km 정도이며 미국에서 개발된 SDB나 스피어 미사일처럼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탄두를 장착해 대형 표적을 한 발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보라매 전투기 내부 무장창뿐 아니라 무인 전투기에서 운영되는 소형 내부 무장창에서도 대량으로 운영할 수 있어 수출 전망이 높은 항공무기 체계라는 평가입니다. K방산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군사 강국에서만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를 LIG 넥슨이 개발할 경우에 수출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KGGB 유도폭탄의 경우에는 중동과 동남아, 폴란드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기에 통합하지 않아도 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임무 컴퓨터에 통합하지 않아도 기종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경우에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된 미사일의 경우에는 전투기 임무 컴퓨터와 무장 시스템에 통합해야만 했기 때문에 수백억 원 이상의 통합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조종사가 운영할 수 있는 전용 패드에서 무장의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KGGB 유도폭탄이 개발되면서 이러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무기체계에도 적극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무인기에서 운영할 경우에 전용 모듈만 설치하면 표적 정보를 자동으로 미사일에 장입할 수 있도록 개발해 무인기 내부 무장창에서도 여러 발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다양한 항공기에서 특별한 통합 없이도 운영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제 경쟁 미사일보다 운용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항공 무장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의 멍텅구리 폭탄 위주로 운영하다가 첨단 유도 미사일이 주력으로 등장하고 있어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공군이 제대로 전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유도 무장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멍텅구리 포탄을 떨구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첨단 유도 폭탄이나 미사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량으로 비축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해외에 판매할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LIG 넥슨이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았던 정밀 유도 폭탄과 미사일을 합친 신개념의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미사일을 개발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군사 강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 항공 무장까지 빠르게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250파운드급의 미사일을 2029년까지 1000파운드급의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미사일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령 미사일을 국가연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해외 수출을 위해서 탄두를 교체하고 AI 기술까지 적극 적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파 재밍뿐 아니라 EMP 탄두, 정전 탄두 등 다양한 모드를 추가로 개발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북한이 이지스함을 도입하지만 쉽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리 첨단 레이더를 러시아에서 도입한다고 해도 정전탄이나 EMP탄에 피격될 경우에는 첨단 시스템이 쉽게 무력화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G 넥슨이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상당한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세미나에서 공개한 두 종류의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항공무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대공요격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던 개발 사업을 넘어 약했었던 항공무장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할 경우 해외 수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공투 수주액만 20조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LCM 생산까지 성공할 경우에 요격 시스템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매출을 기반으로 항공모장의 본격적인 시장 참가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항공모장을 빠르게 개발할 경우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빠르게 부상할 것입니다. LIG 넥스원이 A사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레이더와 연동해 운영할 수 있는 항공모장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무기 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GGB 유도폭탄도 5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 2000파운드까지 추가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유럽의 MBDA사나 이스라엘 라파엘, 미국의 레이션사를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보라매 전투기 2차 양산 물량에 대한 가격이 공개되면서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부족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간의 텀을 두고 2차 물량이 발표되면서 외신들은 최소 대당 수백억 원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차 때보다 대당 50억 원 정도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별로 자세한 금액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엔진을 국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영국 롤스로이스와 협력해 경쟁을 촉발시켜 미국에서 엔진을 독점하면서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를 제어할 경우 앞으로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F-16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해 수출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카이다가 20대씩 쪽에 생산하라고 권고하면서 후속 물량이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나마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아 선방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보라매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보라매 전투기 추가 양산분 20대에 대한 납품 계약과 규모가 1차 물량에 비해서 5% 정도 증가한 대당 1000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라매 기체가 700억 원대 중반, 엔진 2개가 200억 원대 중반이며 레이더는 대당 5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차분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전체 비용은 50억 원 정도가 증가했으며 외신들이 평가한 4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에서 크게 빗나간 것으로 알려져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억제로 인해 1차 양산분이 대당 900억 원대 후반이었지만 2차 기체는 대당 1000억 원대 초반까지 상승하는 데 그쳐 상승폭이 예상되었던 것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도 1000억 원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쳐 20대 양산에 2조 원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F-35 전투기를 생산하던 초기보다 크게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알려져 외신들도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관리 능력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20대를 도입하는 데 2조 원대 예산을 편성한 방위사업청은 군수 지원 체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도입 가격이 더 낮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F-60 병 전투를 개량하는데 블록 20평이 대당 650억 원대에서 700억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보라매가 초기 비용이 1000억 원대라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F-22 랩터 전투기의 보급형으로 개발한 F-35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할 당시 대당 2800억 원 정도였다는 점에서 보라매 전투기 초기 생산분이 경쟁 기종보다 40% 이상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가 미 공군이 수천 대를 주문하면서 대당 1000억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지만 보라매는 겨우 20대를 생산하는데 1000억 원 정도라며 대한민국의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에 집중하면서 가격을 크게 안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라매 전투기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수출이 활발해질 경우에 대당 800억 원대까지 가능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형 전투기와 비슷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수-57 스텔스 전투기가 서방제보다 저렴하지만 부품 비용이 높고 운용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수출 가격에서 낮은 금액을 운용비로 뽑아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 등 신뢰성 있는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주요 부품을 자체 개발해 가성비를 크게 만족시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한국이 엔진 개발까지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이전과 달리 정부와 민간에서도 엔진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고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기술력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10년 내에 자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산그룹이 엔진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영국도 보람의 전투기에 자신들의 엔진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기술 제휴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핵심 기술 확보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타이푼 전투기 생산량이 적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술 이전을 제한하면서 수출용 기체에 자신들의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대당 100억 원 정도만 해도 미국산 엔진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산 엔진과 특성이 다른 유럽 엔진을 적용할 경우에 기체에 통합할 수 있는 기술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추진할 경우에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도 있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참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60 경 전투기에 사용되는 F-404 엔진이 대당 50억 원 정도로 알려졌던 상황에서 F-414 엔진은 대당 130억 원 정도로 비싸 수출 통제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굳이 미국산 엔진만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미국산 엔진이 선호되고 있지만 타이푼 전투기에 장착되는 영국산 엔진도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어 수출국 요구에 따라 보람에 적용할 경우에 여러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대를 도입하는 데 2조 원 정도면 동남아시아 등 빈국으로 알려진 필리핀이 충분한 수량을 도입하는 데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이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3조 원대 예산을 편성해 24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F-16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16 전투기가 보람에 장착한 엔진 1개를 통합한 상황에서 대당 1,800억 원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람의 전투기를 경쟁 기종인 나팔이나 F-16, 타이푼, 그리펜 전투기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이가 자체 개발한 자동화 공정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져 동체를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시간도 일주일 이상에서 몇 시간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주요 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로봇을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날개 등 대형 부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리벳을 조립할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하며 기존에는 손으로 가공했지만 이러한 공정에서 자동화 로봇을 개발해 사용하면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 자동화 기술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에서도 탐낼 정도로 알려져 카이가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기술 개발에 몰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카이는 보잉과 에어버스 등의 대형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F-60 경 전투기 생산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것으로 보여 보람의 전투기를 불량 없이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라팔 전투기가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보람의 전투기가 등장부터 반값으로 경쟁력을 갖출 경우에 동유럽에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면서 군비 확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폴란드조차 막대한 자금을 국방비에 쏟아부으면서 비싼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도 마찬가지로 소유럽보다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된 비싼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K방산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보람의 전투기까지 실전 매치가 가까워지고 있어 가성비 무기체계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신형 전투기도 대당 1,000억 원 가까이 비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엔진을 2기나 적용하고도 가격을 크게 낮추었다는 것은 그만큼 항공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카이는 40대를 빠르게 양산하고 블록 2형을 완성해 80여 대를 추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2032년까지 관련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생산 속도를 더욱더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엔진까지 국산화할 경우에 보람의 수출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어 하나와 두산그룹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당 130억 원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져 엔진 가격만 해도
25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전투기 가격에서 20에서 2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산화 요건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엔진 국산화는 장기간으로 진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영국과 협력해 엔진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이다가 지적했던 공대공 무장 검증이 되지 않아 기술적인 완성도가 낮아 20대만 양산하고 나머지는 차후 성능이 확인되면 추가 양산을 제안했지만 1년 만에 20대를 추가로 생산한 것으로 결정하면서 생각보다 가격이 높아지지 않아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보라매 전투기 생산 가격이 공개되면서 보라매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관심이 높은 국가들도 한국과 접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동안 미국산 전투기 도입에만 열을 올렸던 국가들이 느린 생산 속도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대안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높아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면 외면을 받을 수 있지만 다행히도 보라매 전투기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블록 2형을 80여 대 추가로 양산할 경우에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 기술을 적용하면서 보라매 전투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